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얘기를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캠프 해단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유시민 등판론이 나왔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민주당 경선이 끝난 만큼 이제 관심은 이달 말 꾸려질 선대위에 쏠려 있는데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모든 인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합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분들은 참여시켜야죠. 때마침 유시민 이사장은 모레 14일이죠. 자신이 3년간 몸담았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선대위원장이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른바 친노 진영과 친문 진영을 연결하는 고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은 친문이면서 반 이재명 성격이 강한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선다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캠프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치 일선으로 오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단식에서는 그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를 놓고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뭐 역선택이다, 뭐 대장동 의혹 때문이다, 뭐 많았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이재명 28대, 이낙연 62%. 네.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여론조사와 너무 다른 결과죠. 네. 결국 도깨비 장난이라는 얘기마저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건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깨비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도깨비가 나타났다면 국민의힘에는 천공 스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또 TV 토론에서 이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의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아니요, 아니요. 이런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계속하면서 자기 이미지가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 얘기를 꺼내고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안 좋은 추억을 상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언론에 세우고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 그러고 멘토다 그러고 지도자 수업을 시켰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데 뭡니까? 네, 이번 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한복 문화주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장관들이 한복 입기에 동참했습니다. 예. 한복 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우리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 의상으로 뭐 이색적이기도 하고 명절 분위기도 나고 좋긴 한데 일반 한복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바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입니다. 국군복으로 불리는 국군 전통 의장대 의상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조선시대 사또나 무관이 입던 옷입니다. 탁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한복을 입으셨는데 안 입기도 그렇고 의전비서관이니까 국군 전통 의장대 복장을 빌려서 입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빌려 입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